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희입니다. 오늘은 PT쌤 어떻게 잘 고르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PT샵 운영 그리고 트레이너도 했고요, 비키니 선수도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PT쌤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PT쌤 고를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격사항은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따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필기 그리고 실기가 구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합격이 되면 연수하고 현장 실습까지 다녀오고 나면 12월 달에 자격증이 나와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에 진심이 아니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없어도 잘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만큼 좀 오래 하겠다, 그만큼 이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체형 교정 자격증이라던가 사설 자격증들도 있지만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웨이트를 배워야 되잖아요. 웨이트 경력을 보기 위해서는 대회나 바디 프로필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선생님이 대회 나갔다던가 바디 프로필 찍었다던가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진짜 극악의 상황까지 해보지 않았던 선생님이라면 제일 기본이잖아요, 체중 관리해주는 게. 그 사람의 고통이나 그런 느낀 점을 공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경력이 많을수록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대회 경력을 왜 보라는 말이 있냐면, 대회는 이제 거듭될수록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스킬이 많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선생님보다 있는 선생님이 낫습니다. 그리고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명함이나 같거든요. 바디 프로필을 꼭 한 장은 찍어봐야 된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재활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또 없을 수 있겠죠. 그래도 트레이닝의 기본은 운동을 할 줄 아는 거니까 몸을 만들 줄 아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2번은 이 선생님이 트레이너로서 검증을 하는 단계였다면 3단계는 이제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회원 비포 애프터도 중요하지만 비포 애프터보다 중요한 거는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챙겨가려면 선생님이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 회원 일지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회원 일지나 오늘 운동한 수업 일지, 그런 게 없다면 되도록이면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하루에 5개에서 10개 사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회원님의 매일매일의 일기를, 운동 일지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신경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패드나 뭐 종이나 좋으니까 운동 일지를 써주는지,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저도 PT 회원이 된 적이 있거든요. PT 회원으로서 PT를 받고 바로 일지를 정리하고 피드백을 주는 선생님이 있고요. 뭐 일정을 마치고든 운동 뭐 수업이 끝나고든 그 선생님이 이제 뒷수업이 없으면 바로 정리해 주시고, 있으면 퇴근하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식단 관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어제 뭐 했지? 어제 어디 부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운동 들어가고 똑같은 운동만 반복시키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면 일지를 중요하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포 애프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 해본 결과 비포 애프터보다 관리 프로그램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회원을 가르치는데 자기 관리를 못하고 몸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물론 가르치는 거랑 이제 선생님 관리랑은 다르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저도 티칭을 해본 결과 제가 몸이 조금 불거나 좀 생활이 느슨해진다 싶으면 회원님들도 조금 따라 느슨해지고, 제가 타이트하게 쪼으면서 관리하는 걸 보여주면 회원님들도 의지가 으쌰으쌰해요. 그래서 같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내 선생님이
약간 나의 선망의 대상이나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몸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선생님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도 와, 저 선생님 몸 좋다 해서 내 선생님이 알려주는 운동들이 저렇게 될 것만 같으면 하나를 더 땡기고 뭐 운동 한 개를 더 하고 집에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관리하는 선생님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노는 선생님보다는 뭐 자기 관리하고 공부하고 좀 더 개발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더욱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PT쌤 체크리스트는 4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볼 게 이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회원의 입장으로서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잖아요. 나의 목적을 잘 들고 가야 돼요. 상담할 때도 목적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PT를 받으러 갈 때 목적이 대부분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세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 두 번째는 체형 교정, 세 번째는 재활, 네 번째는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 준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일 까다롭게 생각해야 될 거는 재활입니다. 재활 같은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문가한테 가세요. 병원 경력이 있다던가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케어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PT쌤이 있어요. 해부학 전문가들, 그런 분들한테 가셔야 됩니다. 물리치료 면허가 있거나 전문가 호소인한테 가면 안 돼요. 자격증은 없지만 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자료가 많아야 되고요.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확실한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1:1 전문 선생님한테 가서 몇 달이 걸리든 그 회복을 다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재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확실히 높아요. 확실히 높기 때문에 확실히 돈을 쓰는 만큼 좋은 선생님한테 가라. 8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돈 확실히 쓸 거면 확실한 데 가서 쓰세요. 확실히가 많이 들어가죠. 두 번째 좀 까다롭게 돈을 써야 되는 거는 대회 준비랑 바디 프로필입니다. 대회 준비도 각각의 선생님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 경험의 노하우와 이제 서포트나 대회 준비에 대한 준비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거나 대회 나가보지 않은 선생님은 케어해주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대회 준비해주시는 선생님도 7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격대는 15만원, 20만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 경험과 타이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선생님 따라가는 게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시기에 따른 감정의 굴곡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해보면 모르기 때문에 안 해본 선생님한테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나간 선생님 말고 한 2-3번 이상 나가서 연차적으로 좀 쌓아오신 선생님한테 가세요. 한 번 나가서 얻은 것보다 연차별로 쌓아오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도 더 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나갈 거면 처음 나간 선생님 말고 경험이 좀 있는 선생님에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력 강화랑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우리 헬스장 있는 선생님들 다 잘해주실 거예요. 식단 케어랑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많이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가격이 좀 많이 다른데요. 지방에는 이벤트 할 때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부터 5만원 시작해서 8만원, 10만원까지 다양하고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이상에서부터 10만원, 15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이 가격의 차이는 뭐 선생님이나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월세랑 내는 비용이 많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고를 때 유명하고 대기가 있는 선생님은 확실히 가격대가 있고 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놓은 선생님이 있다면 대기가 있어도 조금 기다렸다가 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예산하고 거리예요. 제가 PT 센터를 운영할 때 이제 가까운 곳은 한 10분 정도 있는데 운동을 가봤고요. 배우러 운동을 가봤고, 또 재활을 받으러 갈 때는 차를 타고 30분에서 1시간 걸려서 다른 타지까지 갔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지쳐버리면 운동할 의지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 가깝거나 회사 가까운 데가 최고예요. 거리로 우선순위를 두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지도를 킨 다음에 내 위치에서 반경을 PT나 헬스를 쳐서 반경 내에 내가 진짜 꾸준하게 매일 갈 수 있는데 위치를 찾으세요.
헬스 쳐서 2곳, PT샵 쳐서 2곳, 총 4곳을 해서 4군데 발품 팔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PT샵과 헬스장의 차이점이 꽤 있잖아요.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넓어요. 넓고 기구가 많습니다. 선생님도 많고요. 그리고 가격 할인이 좀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이 조금 적어요. 이 이유는 뭐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은 PT샵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인이라는 게 있어요. 헬스장은 운동을 하다가 그냥 일반 헬스로 끊어서 하다가 PT로 전향하고 싶거나 헬스장 왔다가 배우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조금 가능하고 또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보다가 회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을 조금 받을 확률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PT샵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케팅을 하고 본인이 실력이 있어야 그에 따른 재등록이나 소개 그리고 찾아오기 때문에 PT샵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조금 더 실력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대신 PT샵 같은 경우는 좁고 헬스장보다 기구가 많을 확률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운동 머신에 대한 사용법이나 스킬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T샵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어요. PT하는 회원님들만 받으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좀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건가를 생각을 해서 헬스장이나 PT샵 중에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의 능력이 있다면 PT샵에 가서 기본적으로 몸을 쓰는 걸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조금 초급에서 벗어난다면 이제 헬스장을 옮겨서 다양한 기구와 다양한 루틴으로 운동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PT샵에 갔는데 헬스장처럼 머신이 많고 넓고 쾌적하고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유로우신 분들은 한번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꾸준하게 내 몸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운동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합전에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계속 PT를 받으려면 가격대도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5만원에서 8만원 정도가 가장 평균가예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선수 PT를 거의 받고요. 인기 있는 선생님이나 대기가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개인 따라 달라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계속 꾸준하게 운동에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면 5만원에서 8만원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술값을 안 쓰고 PT를 받는다 생각하면 꽤나 합리적입니다. 배우는 스킬 또한 그렇고요. 진짜 예산이 많이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미리 내가 가진 횟수랑 돈을 상담받고 원하는 선생님한테 오픈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목적을 정확하게 하면 선생님도 딱딱딱 똑부러지게 케어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케줄, 운동 일지를 계획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돈을 이만큼 쓸 수 있다는 게 적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걸 미리 말해주고 잘 배우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 또한 진심을 다해서 케어해 줄 겁니다. 제가 선생님 했을 때도 학생이거나 하면 돈이 없고 그리고 직장인이나 성인이더라도 내가 운동에 쓸 수 있는 이 범위가 이 정도밖에 없다. 뭐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 예산이 이 정도고 이 정도 횟수를 받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땅땅땅땅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분들 신경을 덜 쓴다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끝내야 되는 그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말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물론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애둘러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진짜로 쓸 예산이 이 정도라면 그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앞으로 운동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하는데 선생님이 꽤나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집 가까운데 최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데 최고. 앞전에 제가 말씀해드린 이런 고려사항을 다 체크해서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찾아라. 에너지틱한 사람을 찾아라. 저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약간 희마리가 없다 해야 되나요? 힘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으면 받는 사람도 좀 그 에너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에너지틱하고 의욕이 있고 나를 잘 케어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성실성, 자기관리, 그리고 해안 일지 이런 것들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상담했던 바로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를 받을 때 확실하게 내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은 사실은 더 좋아하고 회원인 나도 불이익이나 어떠한 감정 소비? 말 안 하고 조금 꿍하게 있다가 속상하고 환불도 못 받고 변경도 못 하고 이게 다 감정 소비잖아요. 감정 소비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목적을 확실하게 하자. 오늘 이렇게 좋은 PT 선생님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쏙쏙쏙 제 경험을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